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은 지난번에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오랫동안 정치판을 비판을 하고 또 언론사에 계셔서 저는 좀 날카로운 팬인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탄핵 관련했는데 두 분은 이제 탄핵이 안 된다. 저는 탄핵이 된다라고 해서 안 되길 희망했던 거죠. 네. 뭐 이런 변명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낸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한테 그 이모티콘을 좀 보내주세요.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해서 하고요. 이모티콘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돈을 보내세요.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정 기자 네가 좀 알려드려. 스타벅스 10,000원짜리 5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자 오늘은 6월 3일 네.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죠. 21대 조기 대선이 네네. 확정됐지. 뭐 어대명이라고 어차피 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저도 중앙대 출신이니까 중앙대 출신에서 대통령 나올 것 같죠. 궁금해요. 아니 근데 뭐,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권 교체가 48%고 야, 재창출이 이건 뭐- 37%라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네네네. 느껴지기는 해요. 네. 아니 우리 국장님은 지난해 이제 그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판할 때는 중앙대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게 너무 동문으로서 창피하다. 뭐 동문은 창피하다는 소리 안 하는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대의 뭐 영광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광은 영광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다 문해력의 해석이니까 그렇게 저는 들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람은 변하니까. 그럼요. 그럼. 역시 우리 국장님은 권력지향적이다. 대세를 따른다. 그럼. 좋습니다. 맞아요. 예.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네. 회장님은 뭘 배우는지. 그러니까 네. 배울 나이는 지나고. 그럼요. 자,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는 부분 이걸 전제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광명 정치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희가 판단해보면 광명시도 거의 국가대표 양궁 대표 선발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그냥 바로 시장이 되는 판이라 네. 국힘 후보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고 민주당 후보 가지고만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해보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좀 드러난 부분은 박성호 광명시장이 3선에 도전을 할 것이냐 그리고 3선 도전을 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박 시장 후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가 후자를 먼저 얘기를 하면 박성호 광명시장이 3선에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민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명을 봐요. 음. 강신성 전 광명을위원장하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안성환 의원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우리 회장님은 지금 얘기하신 분 말고도 백재현 의원 보좌관을 했던 조윤재 씨가 있고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경선에서 탈락했던 임혜자가 있고 광명을에 아직도 살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였던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도 아직 남아 계시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골라달라고 했더니 그냥 후보만 다 얘기를 하네요. 후보만 다 얘기를 하고 디테일하게 다시 이제 좁혀 들어가야죠. 네. 저는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판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민주당의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그렇죠. 이에 따라서 광명 정치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당권을 잡으면 강성 위원장이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가능성이 얘기들이 지역에서 있죠. 그렇죠. 좀 예. 하나 그럼요. 해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광명시 국회의원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박성원 광명시장이 그런 형태를 또 보고만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강성 위원장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그리고 박성원 광명시장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냥 박성원과 강신성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변수가 있겠죠, 그죠? 변수가 꽤 많죠.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재명한테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저는
그 강신성, 양이원영, 이매자, 조윤재 지금 기존에 거론되던 박승원, 안성환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도 중앙에 어떤 선을 연결을 하냐에 따라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선이 이재명 후보 이외에 어떤 뭐 경쟁자가 있다거나 경선 과정에서 어떤 줄을 서야 된다는 일련의 선택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새롭게 뭔가 누가 친명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다 끝난 판이잖아요. 대선판도 그렇고 이 가신 그룹들이 쳐놓은 그 어떤 강한 동아줄을 그 사람들이 놓을 리는 없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동아줄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새로 누군가가 친명 그룹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좀 틀리게 생각하는 게 캠프가 구성이 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 근처에서 또 가신 그룹이 또 새롭게 만들어질 거고 선거를 위해서 조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권을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힘이 발휘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사람들의 힘이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는 부분. 박성원과 강신성 이외에 제3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네. 박승원 광명시장 행보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이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이나 중앙지에 나오는 빈도 횟수가 좀 높아졌어요. 시장이 뭐 이렇게 중앙지 방송이 많이 나가서 얼굴을 내미나 하는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 박승원 시장이 스탠스 취하기가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도. 왜냐면 삼선을 쉽지는 예, 않죠. 쉽지 않고 차기 행보를 어떻게 이어나가냐에 따라서 광명 지역의 변동이 있는데 여기는 깃발만 꽂으면 민주당이 되는 워낙 그런 강력한 지역이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너 안 해도 된마 이거거든요. 그럼 어떤 놈을 박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박승원 시장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방송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가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활발하게 그렇게 나가는 이유라고 하는 거는 박승원 시장이 올해 60이에요. 60인데 내년에 61에서 만약에 3선을 하고 끝나고 나면 65이 되는데 그 다음에 중앙정치를 갈 수 있겠냐. 지금 차라리 한 2년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때 나가서 하는 게 그나마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치를 위해서 따로 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는 있어요. 저는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거 있는데 박승원 광명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삼선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컷오프가 되든 삼선에서 후보가 되든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됐다든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이 내가 삼선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컷오프가 됐다라고 하면 행보가 이제 국회의원 쪽으로 바뀌겠죠. 저는 삼선에 명분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삼선에 명분이 있다고 보세요? 박수근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교육과 관련해서 좀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벌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삼선 시장을 해서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면 박승원 시장이 3선을 하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로운 후보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인물도 많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더 욕심내지 말고 바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포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면 왜 삼선을 꼭 자기만 삼선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상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아직은 LH하고 협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는 지금 광명시에 필요한 시장은 베테랑 행정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마추어 행정가가 들어와가지고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박성원 광명시장을 베테랑 행정가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물음표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재선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삼선할 때는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안목은 네, 안목이. 그래서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좀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명분을 삼으면 그렇죠. 사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재선까지 보고. 하면서 광명시 전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삼선을 하게 되면 처음 이제
그 시장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그렇죠. 넓겠죠. 그렇죠. 예. 저 교육 인프라도 그렇고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초선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이게 단순히 4년 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10년, 20년, 100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보면 내년에 민주당 후보는 좀 베테랑 행정가가 와야 되고 중앙에서 친분 있는 사람을 꽂아서 광명시를 이렇게 배려놓는 그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양쪽 지역위원장이 이 시장을 공천을 많이 했잖아요. 2018년서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나 위에서 꽂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을 잘 아시는 여기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박성원 광명시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 또는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강력한 이분들 때문에 교통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낙점을 했거나 하고 하는 예상되는 분들은 강승희 위원장과 조윤재 보좌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박성원 시장이 만일에 스탠스가 어려워지면 강신성 전 위원장을 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신성 위원장하고 박성원 시장 관계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안성환 의원보다는 그래서 워낙 두 분 사이가 그전부터 오랫동안 교류를 했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두 분들이 간간히 만나서 소주 한잔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강신성 위원장 쪽으로 힘을 좀 기울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두 분의 관계가 뭐 적대적이지 않으니 그러니까요. 전략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근데 이제 박성원 씨하고 안성환 의원하고의 관계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소주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일단 안성환 회장이 술을 못 먹습니다. 예. 술을 못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드셨는데 지금 안 먹는 사람과 술을 못 먹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술을 아예 처음부터 못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나 예? 내가 술을 아예 못 하는데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없네요. 박성원 시장이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웃자고 소리인데 그 진짜이다. 박성원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안성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탈당하면서 민주당 오는 그런 과정에 안성환 의원은 파란색이 아니다. 푸르스름한 사람이라는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안성환 의원에 대한. 그래서 아마 안성환 의원하고 박성원 시장과의 관계는 그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둘 사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방송할 때 안성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성환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인과관계가 잘못돼서 결론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누구한테 언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스탠스를 시장으로 잡은 거예요. 잡은 거라고 그래서 본인 다니면서 내가 시장 되면 너 어떤 자리 주겠다라고 하고 하물며 시도의원 공천도 내가 앞장서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월권행위까지 하고 있잖아요. 뭐 안성환 의원이 후보 뭐 그 대단한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후보가 많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야 안성환이가 그렇게 대단해? 이럴 수 있거든요. 안성환 의원에 대한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또 왜냐면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푸른색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원래 바른미래당도 푸르스름 했었잖아요. 아니 그래 따지면 이보경은 색깔이 있었어요. 그렇지. 아니 파란색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무슨 아니 저는 뭐 사적으로 뭐 이거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그동안 광명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괜찮은 후보가 하나 있어요. 정대훈 전 도의원을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지켜봤는데 정말 한 번은 광명 사람들이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하고 친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의원, 도의원 많은 걸 봤어요. 근데 정대훈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저는 정대우 의원이 아주 훌륭한 참모들을 좀 여러 명 두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시야가 좀 좁지. 예,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을 네네네. 좀 많이 두고 일을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거의 국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느낌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박성훈 광명시장이 3선을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0%라고 봐요. 출마한다 50%. 안 한다.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틀리잖아. 아니, 로또 당첨될 확률이 60만 분의 1이야. 2분의 1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이제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래 알았어. 아이씨. 질문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너무 아니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선택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냐? 아니 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도 참 중요하니까 그 내년에 박성광명 시장이 삼선에 도전을 한다 OX로 안 한다. 안 한다 X 저는 한다고 봐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된다 안 된다라고 보니까 일단 삼선을 도전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국장님은 삼선 도전의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봐요. 아니요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넘어갔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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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된다. 왜냐하면 정치 지형이라는 게 사실 이게 지금 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2년 후는 어떻게 그럼, 될지 모르는데 그럼. 내년에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박차고 2년 후를 뭔가를 또 준비한다? 삼선 제가 삼선 도전해서 될 거라고 봐요. 저도 될 거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나도 다시 할게. 내가 하는 게 하도 틀려서 삼선 도전한다. 된다. 그 말씀은 박승호 강민시장이 삼선 도전 안 했으면 좋겠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안 그렇지,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죠? 네. 야. 저기 자르지 말고 단어 알겠죠? 상관없어. 삼선하고 난 그 다음 행보가 나이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70년생들도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는데 삼선을 하고 중앙정치로 가는 거는 나이가 안 된다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삼선을 포기하고 중앙정치로 나가는 게 아니, 2년 그것도 있다가 좀 뭐- 국회의원 나가는 게 훨씬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아니, 낫지 않겠냐는 저는 생각을 100% 동의를 하는 게 만약에 베테랑 그 행정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박성호 강민시장과 뭐 예를 들어서 김남희 국회의원이 같이 또 협업을 해요. 그러면은 강명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향성 설정할 때 소통이 너무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 박 시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행정가로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후보들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과연 박 시장보다 뛰어난 행정가가 있을까? 저는 박성광민 시장이 행정가로서 되게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승환이 대체자가 될 수 있겠어요. 강민성 위원장도 사실 좀 물음표고 행정가로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년에 시장으로 그렇죠. 맡길 수 있는 분이 저는 선뜻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나. 자, 오늘은 저희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대명의 판에서 광명시장 과연 누가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